가지고 이제 다부동 전투라 그러죠. 낙동강 전선을 지키고 있을 때예요. 그 주력군이 어디냐? 대구 경북이에요. 대구 경북 사실은. 여러분들 그게 아마 호남 지역 같았으면 아마 또 달라졌을 거예요. 역사가. 그런데 결국 거기에서 지휘관이 겁을 먹는다든지 지휘관이 자기의 살신성이 자기 희생을 생각 안 하고 나를 따르라. 빠름이 한 거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 대신에 내가 돌아서서 도망을 가면 나를 쏴라. 뭐 이런 어떤 임전부태의 정신을 가지고 낙동강 전선은 막 포가 말이죠. 그냥 막 갖다 부은 거잖아요. 능선 하나를 가지고 그 강 하나를 가지고 낙동강이라는 강 하나를 가지고 다부동 전투는 우리나라 그 6.25 남침의 가장 치열한 전투 지역이고 그 전투 지역에서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우리 공화당이 대한애국당 만들 때 첫 집회는 계룡산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기독교 신자한테 저 양반은 맨날 계룡산 가고 말이야 어디 갔더니 절에나 다니고 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계룡산 간 것은 다른 뜻을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전국의 동지들이 가장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곳, 가장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곳을 넓은 몇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이래서 했는 게 계룡산 자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 뜻을 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그 다음 집회 어디 가서 했는지 아시죠? 외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다부동 전투 자리, 외관에 끊어진 철교 자리, 거기를 저희들이 첫 집회 자리로 잡은 거예요. 그 당시 태극기 집회가 다 무너지고 5월 28일 날 우리 계룡산 집회 이후에 다부동 전투 지역에 가서 집회를 하고 우리 태극기가 이 낙동강의 외관 다리를 건넙니다. 그 광경이 지금도 유튜브에 있어요. 낙동강의 외관 다리를 건너고 다리 건너서 집회를 합니다. 캠프 워크라 합니까? 여기요? 캠프 워크입니까? 광에, 저 외관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태극기하고 성조기, 그 다음에 우리의 편집글을 미 8군에다가 전달하는 전달식을 가졌죠. 오늘 백선엽 장군께서 영면하시고 발인과 안장식을 거행했습니다. 과연 만약에 지금 소위 말하는 오늘 백선엽 장군의 안장을 반대하는 국립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또 대전현충원까지도 반대하는 명분은 친일 행각을 얘기했다. 친일일을 했다. 실질적으로 간도 이쪽에서 독립군하고 싸운 적이 없다. 이것이 백선엽 장군의 회고록이 나와요. 나는 독립군하고 싸운 게 아니고 팔로군하고 싸웠다. 중국 공산당 팔로군하고 싸웠다. 이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저들이 왜 저렇게 백선엽 장군의 상징적인 이분을 무너뜨려야 되는가? 이 전쟁에서 노영이라는 약간 이상한 사람이 아니 그 총을 우리 민족에게 총을 쐈다. 전쟁이 터져가지고 공산주의자들 빨갱이들이 스탈린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막판에는 모택동이가 다시 팔로군을 이끌고 내려오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총을 들고 새벽 4시에 침공한 거예요. 그리고 다 무너지고 낙동강에서 오늘 8군데, 9군데 백선엽 장군께서 실질 전투를 했던 지역에 흙을 가지고 와서 그 흙 하나하나를 한 곳 한 곳의 흙을 다 묘지에 묻었잖아요. 근데 왜 저들이 저렇게 국민 상식에 벗어나도록 저런 막말을 하느냐. 현충원에
안장 안 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빨갱이들이 보통 하는 짓들이 뭐예요? 자기들은 대단히 독립군 후손인데 대한민국 일제식민지 강점에서 그냥 일제식민지에 부역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든 나라다.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은 초대 이승만 정권하고 김일성 괴뢰 정권하고의 초대 내각 구성을 보면은 어디가 공산주의, 어디가 친일주의자들이 많다? 북한이 많아요. 왜곡된 거예요. 왜곡을 그렇게 시켜버렸죠. 그렇게 백선엽 장군을 영웅화하면은 자기들의 공산적화가 밝혀지게 되고, 그 공산적화가 밝혀지는 것은 다음의 적화에 대단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백선엽 장군이라는 존재 자체를 국민의 뇌리에서 잊혀버리게 해야 되는데, 뭐 그게 잊혀버린다고 잊혀버려집니까? 많은 국민들이 백선엽 장군이 나라를 구한 훌륭한 장군이시다, 뭐 그런 입장을 우리가 있는데, 제가 문상을 가서 백선엽 장군님 유족분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뭐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주신 장군님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 공화당은 우리 백선엽 장군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꼭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그분이 그냥 보통 문상을 쭉 서서 봤는데 우리 공화당 지도부가 문상할 때는 앞에 나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다 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이 2명이나 3명이나 왔어요. 다른 안장 대전 현충원에 주의원이 왔던 거예요. 신원식하고 하태경. 신원식, 하태경은 뭐 왔노? 신원식이는 뭐. 그 하태경의 생각의 폭은 완전 오른쪽 같다 왼쪽 같다, 워낙 이게 짬핑을 많이 해서 제가 같이 있는데도 뭐 하태경이 했던 얘기 한마디 해드릴까요? 저한테 형님하고 저하고 합치면은 그게 정말 좌우가 합치는 거야. 그게 진정한 통합이라고 그러더라고. 좌우가 합치다는 아무도 진정한 통합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선거신전이야. 제가 국회의원 할 때 국회에서 만나서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하길래 이 사람도 우리 공화당을 잘 모르는구나. 제가 오늘 좀 늦었죠. 늦은 거는 저 6시 반인데 한 20분 늦은 건 지금 변호사 서울역 이 고소고발건 있잖아요. 서울역이 아니고 우리 6월 25일 광화문 용역 깡패들 이 고소고발건을 또 몰고 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한다. 변호사 조언을 한 1시간 반 듣고 왔어요. 서초동에서. 그래서 빨리 출발해서 왔는데 좀 늦네. 차가 많으니까. 아무튼 오늘은 백선엽 장군님에 대한 우리 6.25 전쟁의 영웅 혹은 구국의 영웅, 이렇게 한 시대는 항상 나라가 어려울 때는 영웅이 있는 겁니다. 요즘 뭐 언론 방송에서 좌파 언론에서 오늘 기사 많이 실었더만, 많이 실었더라.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잘 참아 주셔서 이렇게 막 부딪히고 싸우지 않아서, 그런데 조금만 또 싸웠으면은 난장판 된 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우리는 아마 그렇게 자제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19일 날 55주기 맞는 그 이승만 대통령 서거일은 이승만 대통령 서거를 주최하는 측에서 오늘 방금 내가 오다가 연락이 왔어요. 장소가 협소하고 이래서 한 우리 당에서는 5분 정도, 그리고 최고위원들만 참석하겠죠. 5분 정도로
양해를 해달라. 그래서 뭐 공식적인 것은 거기서는 주도 사업하지만 공식적인 것은 현충원에서 동작동 현충원에서 하거든요. 거기도 우리 한 3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 게 지금 전철 아무튼 다 아침에 꽉 차서 가잖아요. 네. 출퇴근 시간에. 현충원이 얼마나 넓어요. 거기에 정말 마스크하고 거리 뜨기 하고 정 불안하면은 한 20명 서가지고 온도 체크하면은 들어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중국 폐렴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중국 폐렴을 진짜로 하려면은 박원순 시장이 그 전에 나이트클럽하고 사실은 이런 데 다 막았어야 되잖아요. 그거 다 풀어놨다가 터져가 2차 감염이 거기서부터 터져버린 거 아니에요. 2차 이 중국 폐렴이. 그것도 이제 유럽형 폐렴이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개인 방역은 개인이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이제 마스크 가능하면은 마스크 끼시고 오늘도 사실은 온도 체크를 해야 된다. 하나 실제 온도 체크 좀 하시고 뭐 스스로 예를 들어서 좀 열이 있다 이러면은 전체 집회라든지 또 이런 소모임에는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참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앞으로 이 배선엽 장군님의 문제에서 밀리면은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바로 박정희 대통령 각하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또 앞에 종이 피켓 들고 박정희 대통령 묘의장 하라고 그렇게 하는 놈들 있었잖아요. 예. 이게 여러분들 쉽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친일 프레임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을 대단히 폄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경찰들의 또 그 경찰의 초대 건국의 경찰이 아니라 그 오래전 임시정부의 경찰 그 다음에 우리 건국일이라 하지 못하고 임시정부의 그 날을 건국일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을 했잖아요. 북한 개래정권 그 뒤에 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유엔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것은 유효하거든요. 유엔에 동시에 북한이 가입을 했다 해서 이 레짐, 정권 차원밖에 안 되지. 그것을 공식적인 한반도의 정부로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의 헌법도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되어 있다는 영토 조항이 딱 되어 있어요. 북한의 주민은 누구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북한의 주민은. 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들은 싫은 거야. 자기의 소위 말하는 토착 빨갱이 세력들의 위로 올라가니까 지금 이 정권, 이 나라를 일으킨 보수 우파의 맥이 아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좌파가 아니잖아요. 빨갱이 세력들이 아니잖아요. 큰 기존의 건국계 세력들이 그래서 그들을 친일로 몰고 그 건국의 세력들을 매도해 가면서 건국을 묻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8월 15일 건국,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복의 일제 압제에 의한 광복도 있지만은 이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
빨갱이들이, 이 소위 말하는 친북주의자들이, 종북주의자들이 헌법을 바꾸려고 목을 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에 있습니다. 헌법을 바꿔야지 대한민국 헌법체제 하에서는 한반도 유일한 헌법정부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 헌법 부분을 개정하기 위해서 헌법의 중요한 부분, 또 건국의 문제, 이제 문재인 정권, 문재인이 막 뭐 처음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포퓰리즘 쓰고 자유와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고, 그런데 자유는 1년도 안 돼 쏙 빠져버리고, 요즘은 정의도 빠졌어요. 공정도 빠지고 평등도 빠졌어요. 요즘은 뭐하냐? 평화. 평화는 뭡니까? 대한민국의 안보의 빗장을 다 열어주는 평화.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는 뭡니까? 새빨간 거짓말. 다 함께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거. 다 함께 못 사는 나라를 그들이 만들었어요. 최저임금제 만들어가지고 기본적인 자영업자 다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52시간 근로제 만들어가 기업들을 죽이는 거예요. 원전 폐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인, 또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안보에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할 원전 폐기했죠. 전기값 안 올린다는 거, 제가 벌써 원전 폐기하는 순간에 전기값 1.5배 오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저 사람한테 지금 벌써 한전에서 전기값 올리려고 그래요. 다 속았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뭐 이익공유제가 뭐예요? 나눠 먹자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그건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이익공유제 아니에요. 또 뭐 토지국유화제, 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 뭐 등등등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쫙 전개가 된 거예요. 3년차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고 있는 보수주의자, 또 우파주의자들의 생각은 뭐냐? 설마 문재인이가 나라를 그래까지 하겠느냐? 설마가 사람 잡는 게 아니고 문재인이 나라를 잡습니다. 맞습니다. 문재인이 나라를 잡아요. 여러분 지금 저항하지 못하는 이 용기 없는 보수주의자들, 지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썩어빠진 비겁한 지식인들, 총선 2달 만에 뺏기 통화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위기상황도 진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정당, 보수라 자처하지만은 투쟁하는 우리 공화당을 수도 없이 엄해하면서 야 우리 공화당 저 좀 없어 다 죽었는 줄 알았더니 또 나오더라. 야야 나오는 거 보니까 숫자가 간단찮다. 7월 25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우리 공화당이 다시 한 번 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깃발을 들고, 우리가 처음 광화문 광장을 장악할 듯이 붉은 광화문 광장을 태극기 광장으로 만들었잖아요. 다 용기 없이 태극기를 다 내려놨을 때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집회를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 공화당이 지금 2020년 이 8월 15일을 한 달도 안 남겨둔, 딱 한 달 남겨준 지금, 이제 7월 25일이면 20일 남겨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포갑정치에 실망하는, 절망하는 국민들한테 한 줄기에 빛을 줘야 됩니다. 고용에 시달리고 있고 먹고 사는데 시달리고 있는 젊은이들한테 대한민국이 아직 살아있다는 희망을 줘야 돼요. 미래통합당 찍어가지고 잘할 줄 알았는데 미래통합당이 2달 만에 한복기 들고 통화하는 모습을 봤던, 제가 말하는 거기에 속았던 국민들한테 당신들이 정말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맞습니다. 또 국민들한테 저항하면은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누군가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한테
굴종하지 않고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들은 제가 집회하면 할수록 저는 철장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저의 재판은 정치 재판이에요. 저의 수사는 정치 수사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갈 때는 뭐냐? 다 죽었다. 우리가 대통령께서 불법 탄핵 되시고 그 2달 사이에 3월 10일 날 그렇게 되시고 그 2달 사이에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오자마자 20일 딱 20일 만에 태극기를 들었어요. 그때 국민들이 지금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절망, 한편으로는 분노, 한편으로는 이것저것도 잘 모르는 상황. 그때 우리가 모든 태극기 집회가 올 수도 되고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그때 국민들은 아마 그래도 뭐 좀 낫겠지. 쟤들이 입으로 잘 떠들잖아요. 입으로는 막 삼수갑산을 다 합니다. 맞습니다. 온 입으로는 다 잘해요. 그때 우리가 대한애국당이 용기를 가지고 태극기 집회를 안 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 상황이 2020년 7월달 8월달에 그 상황들이 더 암울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때는 그래도 저항 세력들이 숨죽이고 있어서 우리가 깃발을 들을 때 호응을 하면서 왔어요.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조했던 조중동 부역자들, 그때 부역자들이야. 탄핵 부역자들. 그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팔아넘긴 부역자, 배신자, 역적들. 그 역적들이 꾸물꾸물 살아 움직여요. 한 놈은 멀쩡한 대통령 죽였는, 대통령을 킬했는 김무성은 또 대통령 만드는 킹메이커 한다 하더라. 유승민은 직접 대통령 나온다 그래요. 자,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나라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자, 이거 움직일 거냐 말 거냐 고민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압박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엄청난 압박. 당내에도 개혁 세력의 저항 세력이 있는 거예요. 자, 솔직히 오늘 여러분들 오늘 감사패 드리려고, 왜냐하면은 집회 이제 7월 25일 하는데 7월 25일 전에 우리 태극기 집회 실질 집회 단체만 해도 20개 정도가 넘어요. 집회 단체. 우리 서명단까지 하면 100개가 넘잖아요. 이게 이제 시민단체인데, 우리 당원이면서 시민단체, 혹은 당원이 아니면서 시민단체. 자, 여러분들의 한 2달 우리가 집회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왜 제가 좋은지니까 전당대회 때 확장성과 선명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 대단한 얘기. 그러면서 제가 국민의 바다로 뛰어들자.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확장성은 아무튼 서명대와 시스템을 바꾸겠다. 서명대는 지금 기본 단체들이 하는 서명대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당협 중심의 서명대를 하는 것이 앞으로 선거를 대비하는 데 맞다. 그럼 서명대가 늘어나겠죠. 또 하나는 이제 당협이라는 경쟁 구도를 가져오겠다. 지금 당협위원장 하는 것도 뽑는 것도 힘들어요. 저런데 조은진 대표라는 사람이 당협위원장 뽑기도 힘든데 경쟁 구도로 가져온다 됩니다. 되게 돼 있어. 왜? 우리가 보궐선거라는 게 없이 대통령 선거 바로 가면은 한 단계가 다시 업하지 못하고 갈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궐선거 8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자, 이번 보궐선거부터 이제 국민들은 미통당의 실체를 안겨요. 요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 7월 25일 집회를 다시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제가 설명했던 더 암울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실망하고 절망하고 정치인들은 더 바보스럽고 용기 없고 굴종하고 지식인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만 떠들고 있다.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7월 25일 집회를 해야 되는데 확장성과 선명성 두 가지 토끼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 고민을 제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스템을 정당 시스템화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한 30만 이상, 그 다음에 4만의 책임당원, 30만 이상의 일반 당원이 되면은 정당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이 정당의 이 강령, 정당의 기치로 하면 돼요. 자, 이제는 이 정당을 소위 말하는 제도권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제도권을 넣어야 돼요.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이 몇 명 나왔으면은 저렇게 미통당이 저렇게 바보지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있잖아요. 민주당이 서물 바보스럽게 가다가도 정의당이라는 쪽이 또 있어가 더 새빨간 친구들이 있어서 막 조지니까 선명성 경쟁에서 그렇게 간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뭡니까? 우파 보수라는 지금 정말 국민들한테 신임 못 얻고, 저는 오늘 최소한도로 정충원 참배, 정충원 안정식 같으면은 중국군 언론이라도 다 나올 줄 알았어. 국회의원들 2명 왔나? 하태경은 뭐 생각도 안 한 사람이 와서 내가 웃었고, 신원식 그분이야 뭐 장군 출신이니까 충분히 올 수 있는 분이다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그 과정들이 험난하겠지만은 우리가 창당하고 하는 그런 과정보다는 좀 나을 거예요. 앞으로 7월 25일의 의의를 제가 말씀드렸고, 특히 또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 창당 공신 정명욱 총장의 2주기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7월 25일 날은 8월 15일 집회의 전초 집회이기도 해요. 이슈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제 확장성과 선명성, 이슈에 따라서 집회를 할 텐데 매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집회는 토요일 집회를 합니다. 한 달에 2번을 하든 한 달에 1번을 하든. 8월 15일 집회도 8월 달에 2번이 자연스럽게 2번이 됐잖아요. 지금 8월 15일 집회가 우리가 8월 30일 날이 우리 창당일이에요. 창당. 그러면 8월 15일 집회가 우리 건국 우리 광복 유경수 여사님의 추모, 이 집회가 있고, 8월 30일 날 우리가 창당이니까 창당 3주년 되는 창당 집회가 있잖아요. 근데 8월 30일이 일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8월 29일에 우리가 창당 3주년 창당 집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회를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제가 오해를 다 풀어드렸어요. 확장성에 우리가 멈춤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중앙당에 당 사무처의 실국장들 회의는 다 마쳤어요. 거기서 기본적인 계획들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일정까지도 대강 나왔는데, 아무튼 그것을 이제 좀 더 공지를 하고 다듬으면 좋겠다. 오늘 여기는 나라 지킴이 봉사단, 그 다음에 풍물단, 그죠? 풍물단이 2개잖아. 누구 하나 왔어요? 2개 다 왔습니까? 조명팀, 그죠? 그 다음에 옆투이, 손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옆투이, 옆투이, 그 다음에 풍물단, 무궁화 풍물단, 그 다음에 나라 지킴이 봉사단, 맞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오늘 그런 전형팀. 그래.
제가 그 앞에는 두 팀 했어요. 태극기 전사, 우리 태극기 봉사하시는 분, 또 우리 성조기 봉사하시는 강남문파, 그리고 우리 중앙당의 당직자, 자문위원단을 비롯한 당직자 분들이 1기가 끝났는데 아무튼 1기 동안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로 또 우리 책임당은 책임당으로서의 선도적인 역할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상패도 드리고 이 감사장도 단체로는 상패를 드리고 개인으로는 감사장을 드릴 생각도 빠진 분이 있으면은 뭐 빠졌다고 나는 왜 뺐나 이러지 마시고 빠진 분이 있으면은 연락해서 단장님이나 회장님들한테 연락하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참 고민이 많네요. 제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래저래 여러분들 생각보다 정당 하나를 운영한다는 것이 그것도 우리 정당 당원들이 독특한 분들입니다. 제가 전국 60일 동안 다녀보면서 야 이런 분들이니까 우리 공화당이 살아남았다. 거기에는 막 불이라고 보면 못 참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모여있더라. 그 다음에 제가 더 놀라운 것은 각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 제가 오늘 변호사 어떻게 만나는 줄 아세요? 어느 분이 막 한 4번 5번을 자기가 소개할 테니 가서 좋은 말 좀 듣자. 그래서 갔는데 1시간 반 동안 얘기하다 왔어요. 6.25 이제 깡패, 용역 깡패들의 폭력 사태에 대한 6.25 진상 규명 특위는 구성이 됐고 3분의 변호사와 1분의 우리 한상수 최고위원 등등 그래가지고 구성을 해서 대비를 하는데 참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지금 경찰 조사 받던 검찰 조사 받는 분들 연락을 달라고 하지 연락을 안 줍니다. 분명히 18분 정도가 받는데 아이고 엄마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연락 안 하는 거예요. 연락하세요.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어제 제가 서울시의 강북 그 모임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최대한 당협 조직을 빨리 좀 만들 생각입니다. 6개월. 그러니까 다음 보궐선거 2달 전까지 가능하면 당협 조직을 좀 만들면 좋겠는데 당협위원장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출마 그거 아니에요. 내가 내 지역은 내가 관리해야 된다. 이제 내 지역 서민들은 내가 하고 내 지역 당원도 내가 배가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당협을 구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협 구성 절차까지 쭉 다 설명을 이제 할 겁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200개 정도의 당협을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저는 6개월, 4개월, 2달 이렇게 보고 있어요. 50, 100, 200 이렇게 6개월 안에 200개, 4개월 안에 100개, 그 다음에 2개월 안에 50개 이렇게 당협 구성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적극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당을 위해서 내가 이번에 이 당협을 구성해서 다음 지방 보궐선거,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나도 내가 최대한 열어보겠다. 다음 이제 그 시장 선거나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적인 판단을 좀 해볼게요. 아무튼 미래통합당은 우리를 극우로 몰고 발로 찼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나자고 얘기해도 답 한 번 없이 총선 끝나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줄 알고 우리 공화당을 내치면 저가 180석 얻는 줄 알고 우리 공화당은 그냥 내쳐버렸어요. 우리 공화당은 극우 세력이라. 그렇게 극우 세력이 떠든 놈들 다 떨어졌어요. 최고위원회에서 그래 떠든 놈들 순서대로 다 떨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거 된 사람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 중도 혹은 좌파 민주당에서 얻는 사람
또 중도 맨날 입만 열면 중도 해하는 이준석이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 결과가 뭡니까? 결과는 지도자는 스스로 희생하지 않고 스스로 그림을 그리지 않는 지도자로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자기 희생을 통한 국민의 감동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이 난국에서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총선 때 처절하게 발로 차였어요. 총선 때. 첫째는 미통당이 잡고,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유튜브들, 잘 나가는 돈 많이 버는 유튜브들이 엉뚱한 짓 했고,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공화당 죽이려는 유튜브도 있었어요. 막판에 뭐 자유통일당 찍어야 된다 하는 자유통일당 찍었다 하는 유튜브도 있었고, 뭐 몇 개 유튜브는 또 뭐 그런 지금 입장이 좀 바뀐 데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또 속았잖아요. 미래통합당이 속았잖아. 아니 103석이면 작은 석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튼 이런 이제 우리 공화당의 참패의 상황이 됐어요. 그 참패 책임은 저는 뭐 전제는 당대표인 저의 문제였다라고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7월 25일 집회를 계기로 우리가 남았는 이 8개월, 보궐선거 8개월 동안 돌풍을 일으켜야 되는데 누가 갑이에요? 우리가 갑입니다. 앞으로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그 갑은 우리 공화당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제대로 된 보수의 통합을 원한다면은 행동하는, 그것도 죽음을 불사하고 행동하는 우리 공화당과 같이 하지 않으면은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우리 공화당의 힘이에요. 우리가 힘이 없고 당원이 여기서 정체대가 있고 집회가 정체대가 있고 우리 공화당의 행동이 그냥 내부적으로 조직만 강화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다음 보궐선거를 통해서 8개월 후에 있을 보궐선거를 통해서 대단한 확장성과 대단한 우리 공화당의 힘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2기의 지도부가 목숨 걸고 싸우고 감옥 갈 준비하고 싸우되 지도부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제가 바꾸는 것이 최고위원 중심 제도로 바꾸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대통령 선거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10개월 있다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여러분.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우리 공화당은 2번의 법적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보궐선거. 이 보궐선거는 전국선거화가 돼버렸어요. 서울, 부산이 저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 기자 전화 왔더라고. 야, 안내 바뀜인데 내일이 관건이네요. 내일 이재명 날아가면 이제 안내 바뀜 나보고 그냥 좌판을 하나 까시려 이러더라고. 아무튼 뭐 판결이야 알아서 하겠지만은 제가 보는 판이 왜 그렇게 했느냐. 뭐 김은 저도 뭐 아무리 그렇지만은 뭐 김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데 내가 그래서 기자들한테 그냥 김경수나 뭐 김부겸 정도로 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이 2번의 선거에 우리가 선명성을 통한 확실한 우파의 정당은 우리 공화당이라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두 번째는 확장성이라는 당의 시스템화를 통해서 당협 조직을 통해서 혹은 우리 당원들이 국민의 바다로 뛰어들어서 지금의 정당, 우리 당의 1.5배를 늘려야 돼요. 1.5배. 우리 당의 책임당원들 1.5배, 일반 당원들 1.5배. 그거와 동시에 교육도 지속적으로 갈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돌아가서 이번에 7월 4일 날 하고 난 다음에 재정 장부를 열어봤다고. 앞이 캄캄한 거야. 야, 이거 큰일 났다. 빚만 있다고, 빚만.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데 안 할 수 없어요. 해야 되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만큼 당 지도부도 고생하겠다는 각오가 돼 있고 이번 새로운 지도부들 최고위원들의 각오가 대단해요. 열의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하고 하더라도 격려해주고 여러분 잘하자 이렇게 해주고 또 각자 최고위원들이 그전에는 맡은 파트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최고위원별로 분야를 다 맡았어요. 분야를 맡아서 제가 대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라이 판사 하나 만나면 저는 바로 감옥 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제가 특수공무집행방해야. 여러분 특수공무집행방해 한 건도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대비를 다 해야 돼요. 재판 갔는데 어느 또라이 판사가 실형 때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왜 집회를 다른 사람 같으면요. 집회하자 하면 지도부가 집회하자 하면 아니 집회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확장성이나 합시다 하는 게 맞잖아요. 제가 살려면은.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집회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야 되는 그러한 또 역사의 책임이 그거에 국민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현충원 대전 현충원 갔다가 우리가 이제 중앙당 사무처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거기에 우리 당원 우리 당직자 빼고 나면은 세 테이블밖에 안 앉아있는데 두 테이블이 와서 저보고 갑니다. 다 충청도 대전 사람들이더라고. 한 사람은 칼스터 대덕연구원 한 분은 사업하는 분이 바로 앞에 자기 그 회사 두 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사진 찍자. 그러고 하시는 말이 버티고 싸워줘서 고맙다.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한민호 본부장이 저 앞에 앉아서 제가 농담했어요. 야, 우리가 이래 다녀보면 5%는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 가는 때마다 뭐를 딱 하고, 또 한 번은 제가 아는 선배분이 제가 또 낙선했다고 이제 집안이 가까워서 저녁을 강남에서 유명한 중국집에서 저녁을 먹자고 해서 또 우리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와이프하고 그 집안하고 같이 만났어요. 그럼 뭐 저녁을 다 먹고 나오는데 차가 지하에서 잠깐만요. 그 뭐죠? 지하에서 차가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쪽으로 있고 저 건너편에 진짜 연세 드신 백발도 어른이 두 분 계시고 아들들하고 손자들까지 3세대가 쭉 있더라고요. 저도 차 기다리고 있고 그분들은 차를 기다리는데 그 두 어른이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그 주차장 그 공간 저기 저편에 있고 저쪽에 계신다. 오시더니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원진 의원 맞으시죠? 절대로 무릎 꿇으시면 안 됩니다. 그 어른들의 자제분들을 보니까 뭐 간단한 집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무서운 것은 그 어른 두 분이 와서 저한테 우리 일행들 보고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는데 그 가족들이 아들이나 손자들이 다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그동안의 이 노력이 그렇게 국민들한테 진짜 마음에 나라의 구국을 생각하고 나라의 전망을 생각하는 국민들한테는 대단히 위안이 되셨구나. 우리 공화당 힘들게 막 저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어제 표는 우리를 찍었지 않지만은 저 우리 공화당이라는 존재가 참 우리 국민들 그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한테는 대단히 위안이 되셨구나. 이 단계를 뛰어넘어요. 이제는 그분들이 그래 보니까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화당에 문재인 정권하고 전면전을 할 수 있는 투쟁 정당을 만들어 주자. 라는 인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일을 지금까지 했던 분들이 여기 오신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이 그 땡볕에 그 영하 20도, 30도, 25도 되는 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회를 지켜주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모셨습니다. 모셨는데 저는 뭐 제 헬류만 낼게요. 아무튼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동지들이 같이 모이셔서 지금까지 응어리졌던 거 오늘 여기 쏙 푸세요. 그러면 오늘 돌아가시거든. 오늘 전화하지 말고 내일쯤에 조금 응어리지고 사이 나빴던 동지들한테 전화해서 먼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좀 잘못했구나. 이제 우리가 다 같이 7월 25일부터 새로 시작해보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말이 좀 길었어요. 오늘 이 감사패와 감사장 전달식을 하겠습니다.